자, 안녕하세요. 보험 관련 이슈에 대한 팩트체크 임팩트TV 임평재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거예요. 종신보험 가입하고 후회하는 분들 꼭 보세요. 네, 종신보험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세 가지 측면 확인을 할 거예요. 우선은 지금 매스컴에서 종신보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는지 그런 일반적인 시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거고요. 생로병사의 리스크를 종신보험이라는 상품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내용 말씀드릴 거고, 세 번째는 실제 가입 설계서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가입 목적에 맞게 설계를 했을 때 이 상품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고객님들한테 드릴 수 있는지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 영상 다 보시고 나면 종신보험이 괜찮은 상품이구나, 이렇게 안심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요즘요 유튜브라든가 인터넷에서 종신보험을 검색을 해보잖아요. 잘 가입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대부분 다 뭐예요? 눈탱이 맞았다, 설계사 좋은 일 시켰다. 종신보험을 권유하는 설계사들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아주 나쁜 설계사로 묘사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불안전 판매의 온상처럼 대명사가 돼버렸습니다. 종신보험이. 정말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런데 이런 숫자들을 보게 되면 반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실이니까. 자, 요거는요 2019년 8월에 금융감독원에서 발표를 한 내용인데, 상반기 1년도 아니고 반년입니다. 반년 동안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민원이 접수가 돼서 해지가 된 종신보험이 몇 건이냐? 5,400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민원이 접수된 건의 절반 이상이 뭐다? 난 종신보험 보험인 줄 몰랐다, 이거예요. 저축인 줄 알았다. 그러면 보십시오. 반년 동안 금감원 통해서 해지된 게 5,400건이면 1년이면 10,000건이 훌쩍 넘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 금감원의 민원을 접수하는 거는 고객의 어떤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금감원의 민원이 접수가 되면 보험회사 사장님이 재수 없으면 금감원에 불려가서 이러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계신 분들, 임원, 영업관리자 이런 분들이 길을 쓰고 이 민원 접수되는 거를 막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점장이나 설계사님들이 금감원 가기 전에, 고객님들이 거기 가기 전에 알아서 이렇게 해결을 한 경우도 굉장히 많을 거고, 고객님이 그냥 설계사하고의 관계 때문에 복잡한 거 원치 않는다, 손해를 감수하고 해지한 건도 되게 많을 거다. 그러면 실제로 이 상품에 대한 고객 만족도는 여기서 보여지는 것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입니다. 불만도가 훨씬 더 높다라는 거예요. 왜 이 지경까지 왔을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설계사들의 잘못이 있다라는 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일부 설계사님들이 고객님의 상황보다는 본인의 어떤 이익에 맞춰서 종신보험을 판매를 한 거는 부인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정말로 간절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종신보험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종신보험 되게 괜찮은 상품이에요. 어떤 점에서 괜찮은 상품이냐? 이겁니다. 순서대로 찾아오지 않는 생로병사의 리스크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상품이다. 그게 종신보험이에요. 보험이기 때문에 단점은 있습니다.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유일한 단점이기도 합니다. 뭐예요? 이겁니다. 가입하고 나서 원금이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다른 상품보다 훨씬 길어요. 그리고 원금 도달하기 전에 해지를 하게 되면
고객님들이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이게 단점이에요. 하지만 이 단점을 커버할 만한 여러 가지 장점들도 존재를 한다. 첫 번째는 뭐예요? 가입하고 나서 한 달 뒤에 사망하셨다. 보험금 15만 원 냈는데 한 달 뒤에 고객님한테 큰일이 닥쳤다. 약정한 금액 5천만 원 그냥 드립니다.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리고 수십 출금 기능이 있어요. 물론 해지 환급금이 있을 때 그 해지 환급금의 전부도 아니고 일부를 이자 부담 없이 꺼냈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여유자금이 있을 때 은행에다가 갖다 맡기는 것처럼 수시로 입금을 할 수가 있다. 수시 입출금 기능도 있고요. 원금 도달하는데 시간은 걸리지만 막상 원금이 도달하고 난 다음에는 종신보험을 따라올 만한 금융상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용되는 이자율이 은행보다 높아요. 원금이 도달이 됐다라는 얘기는 사업비에 대한 부분도 이미 다 어느 정도 해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위험보험료, 보장을 받는 데 들어가는 위험보험료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2% 중후반 정도의 이자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건 확정된 이자고요. 복리로 지급이 되는 겁니다. 이건 굉장한 장점이에요. 그 다음에 10년을 유지하고 나서 보험에서 이자가 발생했다. 차익이 발생했다. 이자 소득세 없습니다. 비과세 혜택이고요. 나이 들어서는 해지 환급금을 담보로 해서 연금처럼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돈 내는 기간에 내가 사고든 질병이든 합산종합 장애율 50%, 한쪽 눈이 실명이 됐다든지 손 이상을 못 쓰게 됐다든지 난소 2개를 절제했다든지 이런 상황 오게 되면 그 다음 달부터 보험료 안 내도 됩니다. 혜택은 똑같이 드립니다. 그리고 특약을 가입을 하잖아요. 암, 뇌출혈, 심근경색 요 3가지 중에 뭐 하나 진단받아도 똑같이 납입이 면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장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장점들이 생로병사의 리스크 이거를 어떻게 커버를 해주는지 살펴볼게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금 숨을 쉬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태어났으니까 뭐 별 수 있습니까? 열심히 살아야죠. 시간이 지나면 늙을 거예요. 멋있게 늙었습니다. 잠깐 아파요. 그리고 편안하게 간다. 생로병사의 여정인데 이런 인생은 이건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굉장히 순탄한 인생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생로병사의 리스크가 뭡니까? 순서대로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한창 일을 해야 되는 젊은 나이에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혹은 애들을 책임져야 되는 젊은 가장이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동안에 애들 교육시키고 부모님 부양하느라고 막상 내 나이 들어서 쓸 돈 준비 못 해놨는데 노후가 생각보다 길어진다. 소득 없는 생존 기간이 막 40년, 50년 이렇게 늘어난다. 이거 역시 불행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오지 않는 위험을 저희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저축도 하고 연금도 하고 보험도 가입을 하는 거죠. 우리 고객님들 이거 다 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한 달에 50만 원씩 저축을 합니다. 3년 저축을 해요. 만기가 되면 1,850만 원 받습니다. 이 돈은 모으기는 되게 큰 돈이지만 쓰려고 보면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고 사라지는 돈이에요. 가족들 여행 한번 갔다 왔다. 혹은 뭐 차를 바꿨다. 이러면 이 돈은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는 돈이다라는 겁니다. 연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20만 원, 30만 원씩 연금을 불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30만 원씩 10년을 내잖아요. 원금 3,600만 원입니다. 은퇴할 때까지 잘 굴렸다. 5천만 원 받아요. 이 5천만 원 가지고 은퇴 생활 몇 년 버틸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많아야 2년, 3년 버티면 그 돈은 바닥이 나는 겁니다.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보험을 가입하고 있지만 증권을 보잖아요. 필요한 보장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통계를 보게 되면 뭐 보험이 우리나라가 포화라고는 하지만 막상 누군가가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금액을 보게 되면 3,500만 원도 안 돼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가장이 갑작스럽게 사망을 했다. 그러면 사망보험금이 3,500만 원도 안 되는데 우리나라 가계 부채는 얼마 정도 됩니까? 이거보다 월등히 높단 말이에요. 남은 가족들은 빚도 해결 못하고 아버지 가버리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뭐 어쩌려는 거냐? 에?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 뭐 다 필요 없겠네? 이런 뜻이냐? 아닙니다. 제 이야기의 요점은 뭐냐면 지금 하고 있는 거 더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그래, 더 할 필요는 있어. 그죠? 그러면 어디다가 저축을 더 할까? 에? 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30만 원 정도를 추가로 저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적금에다가 다 넣었어요. 아무 일 없으면 다행인데 1년 뒤에 뇌졸중이 찾아온 겁니다. 뇌졸중 어떤 질병인지 아시죠? 요거는 완전 회복되는 경우가 10%밖에 안 됩니다. 2명은 돌아가시고 7명은 불완전 회복이에요. 후유 장애가 남는다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힘들어지거든요. 30만 원씩 1년 저축해갖고 한 3,400만 원 들어있는 적금 통장이 얼마나 큰 도움을 줄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연금도 마찬가지예요. 연금은 나이가 들어서 생존 기간이 길었을 때 혜택이 극대화되는 건데 만에 하나 조기 사망하시게 되면 이건 뭐 돼지저금통에 넣은 것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나 이거 오래 살 거니까 혹시 아프면 안 되니까 보장성 보험에 30만 원 빵빵하게 넣어놨다. 건강하면 어떡할 건데요? 안 아프면 어떡할 건데? 이런 걸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일 좋은 건 이 세 가지를 다 더 하는 건데 이게 없잖아요, 이게. 그러면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쓴다라는 측면에서는 뭐를 해줘야 돼요? 멀티플레이 기능을 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필요하다. 그게 종신보험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종신보험에 가입을 할 때 30만 원을 저축할 수 있으면 15만 원은 기본보험료로 납입을 하시고 15만 원은 추가 납입으로 하시는 거예요. 나눠서 가시는 겁니다. 그럼 추가 납입이라는 건 뭐냐? 좋은 거냐? 좋은 거 맞아요. 고객님한테 되게 유리한 겁니다. 우선은 이 15만 원은 여유가 되면 내는 거고요. 여유가 안 되면 안 내도 돼요. 30만 원으로 가시다가 자영업을 하시는데 갑자기 지금처럼 어떤 전염병이 돌아가지고서 불경기가 왔다, 매출이 뚝 떨어졌다. 전화해서 추가 납입 안 하면 돼요. 15만 원만 내시면 됩니다. 보험료 부담이 뚝 줄죠. 그래도 야 이거 15만 원도 못 내겠다. 그동안 낸 추가 납입 보험료에서 꺼내서 납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즉시 인출이 가능합니다. 사업비 부담도 없고. 사업비 부담이 조금은 있습니다. 10만 원 기준으로 2천 원 정도 뛰기는 하는데 그거는 한 1년 정도만 여기다가 묶어두시면 은행에다가 적금 든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해질 거다. 살아있을 때는 추가 납입 활용하면서 목적자금 마련하시면 되고 나이 들어서는 연금 받으시면서 사망보장까지 같이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 돈 내는 기간에 크게 아프거나 크게 다쳐갖고서 일을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됐다. 그래도 이 보험은 유지가 된다. 왜? 납입면제 기능이 있으니까. 단순히 돈을 안 내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낸 것처럼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나중에 꺼내 쓸 수 있는 해지 환급금도 낸 거랑 똑같이 올라갑니다. 이런 상품이 어디 있어요? 돌아가시면 돈 주는 거 이거는 보험의 고유 기능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신보험은 순서대로 순탄하게 인생을 살았을 때도 도움이 되는 상품이고요. 인생이 그렇게 예상대로 순탄하지 않게 흘러갔을 때는 다른 금융상품은 흉내낼 수 없는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을 할 것이다. 자, 그러면 실제로 제가 이걸 숫자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품은요, 요 설계서는 40세 남자 15년 납으로 했고요. 일반 종신보험이고 사망보험금은 5천만 원으로 설계를 했어요. 그 돈이 15만 4천 원이고요. 납입면제 특약을
넣어놨습니다. 한 달에 6,000원 보험료 내고 추가 납입을 15만 원에서 합계 31만 원을 고객님은 이제 15년 동안 쭉 납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 종신보험 가입하고 나서 1년 뒤에 해지했다. 해지환급금 받아보신 분 계십니까? 없어요. 1년 안에 해지했을 때는 환급금이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추가 납입을 섞으니까 가입하고 나서 3개월만 지나도 거의 낸 돈의 한 40, 50%는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추가 납입을 절반을 했기 때문에 이 돈은 즉시 찾을 수 있고 내기 싫으면 안 내도 되고 그런데 이자도 똑같이 뭐 2% 중후반 많을 땐 3%까지 주는 그런 저축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납입을 했다 치더라도 조기에 해지를 하시게 되면 손해 봅니다. 왜? 보험이니까. 그게 유일한 단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원금 도달하는 시간이 언제냐? 13년이 돼야 원금이 됩니다. 100%. 그 중간에 아까 말한 대로 뭐 50% 장애라든지 암, 뇌, 심 진단을 받게 되면 뭐 돈 안 내도 되는 거고요. 근데 막상 원금 100%가 되잖아요. 그리고 납입 기간이 끝나잖아요. 그때서부터는 이 상품을 따라올 수 있는 상품이 없어요. 보십시오. 15년 납이니까 15년이 되는 시점에 얼마가 되느냐? 103.3%가 됩니다. 16년, 1년이 지났잖아요. 103.3%에서 106.1%로 환급금이 뛰어버려요. 1년 동안에 몇 프로가 증가한 거예요? 2.8%가 증가를 한 겁니다. 보장은 보장대로 받으면서 이자는 2.8%, 15년 뒤에 확정된 금리로, 복리로, 비과세 상품으로 2.8%, 3% 주는 금융 상품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종신보험이 유일한 상품인 거예요. 정리를 하잖아요. 요거 한번 더 볼게요. 이게 이제 쭉쭉쭉쭉쭉 복리로 넘어가다가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서 소득원이 필요해졌어요. 연금이 필요해졌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돈 가지고서 연금처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첫 해에는 302만 원 나오는데 이게 매년 3% 가까이 쭉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20년째 되는 해에는 1년에 받는 돈이 300만 원이 아니라 510만 원 이렇게 꾸준히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기존 연금이랑 얘가 다른 게 뭐냐? 기존 연금은 내가 지금 가입하고 20년 뒤에 연금을 받을 때 시장의 금리가 떨어져 있잖아요. 약속한 금액보다 정말 택도 없이 적은 금액을 연금이라고 지급을 할 거예요. 근데 얘는 이 숫자가 변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변해요. 어떤 경우에 변하냐? 시장 금리가 떨어졌다. 그러면 아무리 떨어져도 이거만큼은 줘요. 시장 금리가 올라갔다. 플러스 알파 더 해주는 겁니다. 불리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존 연금 같은 경우에는 연금을 받게 되면 사망을 하게 되면 없어요. 뭐가. 물론 보증기간이 있는 금융상품도 있지만 이 상품은 가령 70세 시점에 내가 연금을 계속 수령하다가 돌아가셨다. 연금으로 받은 돈이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더해서 사망보험금으로 한 6,640만 원을 가족들한테 지급을 하는 거예요. 가족들도 보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재원이 마련이 된다. 정리를 하면 추가납입 활용해서 정말 괜찮은 저축 상품, 장기 목적 자금 마련하는 용도로 쓰시고 연금 선지급 기능해서 은퇴 리스크 대비하시고 그 다음에 납입 면제 요거 활용해서 어떤 근로 가능 기간 동안에 그 위험 노동 능력 상실에 대한 위험 대비하시고 그 다음에 사망보장 통해서 가장의 책임 기간 동안에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장처를 마련을 한다. 하나로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로. 이런 상품이 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종신보험은요, 나쁜 상품이 아니라 정말 괜찮은 상품입니다. 장점이 되게 많아요. 근데 단점도 하나 있습니다. 그 단점이 뭐냐? 원금 도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야, 이렇게 좋은 상품인데 왜 한 목소리로 단결해서 종신보험은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상품이 안 좋은 게 아니고 가입 목적에 맞게 설계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요만큼인데 이거보다 더 큰 금액이 어디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종신보험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돈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신보험보다 더 급한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고려 없이 설계사가 종신보험 좋다고 좋은 것만 강조를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고객님은 귀찮잖아요. 막 이런 거 복잡한 거 듣기 싫어하시잖아요. 설계사 믿고 가입하셨다가 지금 이제 낭패를 보고 있는 거죠. 상품에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일부 설계사님들의 잘못으로 이 상황이 온 거고요. 그러면 이제 좀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아우, 나 앞으로 보험, 이제 종신보험 가입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가입해야 될 것 같네요. 이런 생각을 드셨다. 그러면 다음 영상까지 꼭 챙겨 보십시오. 가입 목적에 맞게 설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 보여드릴 거고. 난 이미 가입을 해버렸는데 어떡하죠? 지금 있는 종신보험을 다른 분들은 해지하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 영상에 기존에 가지고 계신 종신보험이라든지 CI 보험을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갖고 갈 거냐, 말 거냐, 줄일 거냐, 요거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십시오. 임팩트 TV 임평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